안녕하십니까. 민족운동의 전개와 분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많이 들어봤을 법한 홍범도 장군 이야기와 김자진 장군의 이야기,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의 승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봉오동 전투 1920년에 봉오동 전투가 있었는데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었죠. 홍범도 장군은 원래 포수인데 일본에서 총을 쏘는 사람, 총으로 호랑이를 잡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총을 다 뺏으려고 하니 이제 홍범도 장군과 그 포수들이 총을 반납하지 않고 독립군에 들어가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봉오동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봉오동으로 일본군들을 몰아서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되니까 일본군이 고작 포수한테, 고작 독립군한테, 조선의 독립군한테 이렇게 당하다니 하면서 자존심이 많이 상하게 되죠. 그러면서 훈춘 사건을 일으킵니다. 여기에 병력을 더 많이 투입하기 위해서 훈춘 사건을 일으켜서 본인들의 군대를 본인들이 공격하는 자작극을 벌이면서 나 공격당했으니까 이제 거기 만주로 들어가서 이제 군대 보낼게 라고 하면서 요 만주로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게 되죠. 그러면서 홍범도 장군의 군대가 대한독립군이 청산리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김자진 장군과 합세를 하게 됩니다. 김자진 장군의 북로군전서와 합세를 해서 같이 요 청산리에서 또 승리를 거두게 되죠. 어랑천 전투, 왕구루 전투, 백운평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지형과 게릴라전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일본군한테 계속 승리를 거두니 간도 참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간도 참변은 뭐냐면 여기 간도에 살고 있었던 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요 사람들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남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독립군이 여기에서 활보하고 다니니 그냥 보이는 요 민가를 다 불태우고 민간인들을 다 죽이는 거죠. 니네 나와라, 숨어있지 말고 나와라 하면서 죽이는 거고. 뭐 비겁하죠. 군대는 군대로서 싸워야 되는데 자꾸 지니까 그냥 뭐 민간을 습격하고 민간인들을 다 죽여버리니 요 독립군들이 여기 간도에서 계속 있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동을 합니다. 이쪽에서 여기 밀산으로 이동을 해서 서희를 총재로 한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하게 되고요. 대한독립군단을 결성을 하게 되고, 근데 이 추운 겨울에 여기까지 이동을 하고 여기 북쪽이 또 뭐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무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 이 러시아에서 여기 협력 요청을 합니다. 이때는 적군과 백군이 싸우고 있었던 그런 시대가 되겠는데요. 적군과 백군이 싸우고 있었는데 이 백군 편에 일본이 같이 편을 들어서 싸우고 있으니까 이 적군에서 요청을 하는 거죠. 너희 조선 그 독립군들 우리를 도와서 싸워줘라. 그러면 여기 백군의 편에 서 있는 일본하고도 싸우는 것일 수 있으니 것이니 우리한테 와서 편을 들어주면 우리가 먹을 것도 주고 무기도 주고 잘 해줄게 라고 했는데, 또 우리나라 독립군이 남의 나라 싸움에 껴들기고 또 좀 뭐하기도 하고, 근데 일본하고 또 싸울 수가 있으니까 또 너무 춥고 배고프고 무기도 없으니까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게 되면서 약간 좀 분화가 되기도 하죠. 그러면서 뭐 우리 서로 총뿌리도 겨눴던 경우도 있었다. 어쨌든 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자유시 참변이 되겠고요. 21년에 자유시 참변이 되겠고, 결국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고 해결해보자 하면서 다시 만주 쪽으로 내려와서 삼부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정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부를 결성하게 되고, 요 3부도 통합을 하자라고 해서 혁신위회와 국민부로 통합을 하게 되고요. 이 혁신위회는 지청천을 장군으로 하는 대한독립군을 결성을 하게 되고, 여기 국민부는 양세봉 장군이 주관하는 조선혁명당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순서를 다시 한번 잡아드리자면, 봉훈청에 간 태자부미, 봉오동 전투, 훈춘 사건, 좋은 거, 안 좋은 거, 청산리 전투, 좋은 거, 간도 참변, 안 좋은 거, 대한독립군단, 좋은 거, 자유시 참변, 안 좋은 거, 삼부 성립, 좋은 거, 미스야 협정, 안 좋은 거. 미스야 협정을 안 했는데, 이 미스야 협정은 일본과 중국의 군벌이 연합해서 중국인들한테 조선인 잡아오면 얼마씩 줄 테니까 잡아다 줘 해서 요 중국 군벌들이 독립군을 탄압한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봉온천간 태자부미, 좋은 거 안 좋은 거, 좋은 거 안 좋은 거, 좋은 거 안 좋은 거, 이렇게 기억을 조금 해주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가서 3부에서 대한독립당과 조선혁명당이 이렇게 각각 군대를 만들었었고, 대한독립군은 중국 호로군과 연합을 해서 쌍성보 대전자령 사도하자 전투에서 승리를 하기도 합니다. 쌍성보 대전자령 사도하자 전투. 조선혁명군은 위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청천, 여기는 지청천, 여기는 양세봉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뭐 어느 군과 연합해서 뭐 이렇게 어떤 전투에서 승리했다 이런 것들이 문제의 주제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처음 듣는 사람은 너무 어렵죠. 근데 흐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봉원천간 대자보미에서 삼부에서 다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 독립당과 혁명당으로 나누게 됐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중국 대한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 중국군들과 연합해서 전투에서 승리를 많이 거두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문제 풀면서 조금 더 문제에 나왔을 때 그거를 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수능 문제에서는 거의 뭐 출제되지 않고 자격증 시험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너무 어렵고 헷갈리겠지만 뭐 흐름만 조금 알고 계시면 수능 문제는 다 맞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고요. 요 양세봉의 동상이 있네요. 중국에 아직 양세봉의 동상이 있고, 뭐 굉장한 활약을 많이 펼쳤다라고 하는 양세봉, 지청천, 한국 독립군의 지청천, 조선혁명군의 양세봉, 이렇게 이름을 기억해주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열투쟁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열투쟁, 위열단. 자, 방금 전까지는 여기 만주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의 이야기가 되겠고요. 위열단은 여러분들 김원봉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김원봉, 이분이 되겠죠. 자, 김원봉이 조직한 독립운동 단체로서 친일파와 식민기관을 파괴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실력 양성을 아무리 할지라도, 무장투쟁을 아무리 할지라도 독립하는 거는 뭐 참 쉽지 않죠. 실력 양성을 해서 독립하는 거, 그러면 거의 뭐 친일파가 되는 경우도 뭐 굉장히 많았고, 전쟁을 해가지고 무장독립투쟁으로 전쟁을 해서 일본을 이기는 거, 그거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일본은 사실 이때도 뭐 러시아도 격파하는 나라였는데, 그러면 어떻게 독립을 할 것이냐? 일본이 무서워하게 하겠다. 침략하는 사람들을 다 처단하겠다. 그 기관을 다 폭파하겠다. 그러면 지쳐서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게 전략이 되겠고, 그러면서 이런 위거들을 하게 됩니다. 박재혁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죠. 최수봉 밀양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죠. 그리고 이때는 폭탄도 불발이 어찌나 많은지, 불발된 폭탄도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그런 사건도 많습니다. 나석주 동양척식 주식회사 폭탄을 투척했고, 김익상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하셨고요. 김상옥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셨습니다. 이 김상옥은 영화에도 자주 등장을 하시죠. 그래서 뭐 일본의 경찰을 따돌리고 맨발로 뭐 추격전을 펼치다가 혼자서 수십 명의 경찰을 죽이고, 결국 그 화장실에 포위돼서 남은 한 발로 자진하셨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자진하셨던 그런 분이 되겠고요. 정성 피스톨이라 불렸던 김상옥 선생님, 한 분 한 분 다 감사한 그런 위열단원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애국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단은 김구 선생님이 조직한 단체로서, 우리가 그 임시정부 활동을 하다가 너무 잘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25년도에 이승만이 탄핵되고 공무령제로 갔다가 집단 지도체제로 갔었는데,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임시정부의 활동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애국단을 조직하게 되셨고, 그리고 애국단은 30년대 활동을 하게 되고, 위열단은 20년대에 주로 활동을 하죠. 그래서 30년도에 이봉창, 윤봉길 유사의 의거로 이봉창 선생님의 폭탄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천황을 죽이기 위해서 폭탄을 투척했으나 터지지 않았죠. 불발탄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기 윤봉길 선생님은 폭탄은 잘 터졌죠. 수통과 도시락 모형을 한 탄을 던져서 홍코우 공원에서 이거를 하시게 되고, 여러 일본 장군을 처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봉길의 위거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애국단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에서 폭탄, 이봉창 선생님은 일본에서 도쿄에서 일왕 처단을 시도했으나 불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 윤봉길 선생님의 위거를 보고 중국의 장제스가 아니 중국에 몇천만이 하지 못했던 일을 윤봉길 의사가 해냈다며 감명을 받게 되고, 그 뒤에 김구 선생님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김구 선생님을 데리고 다니면서 나랑 같이 다니자. 중국에 나랑 같이 다니면 언젠가 내가 중국 관내라는 것은 만리장성 안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쪽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중국 관내에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어주겠다, 무장단체도 만들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면서 장제스와 김구가 같이 다니게 되고, 결국 뭐 40년에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한국광복군이 국내 침공 작전을 계획했으나 일본이 좀 일찍 패망하는 바람에 국내 진공 작전을 펼치지 못했고, 독립하는데 우리나라 군대가 크게 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독립을 하고도 목소리를 내지 못했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유규 선생님, 조선 총독 막차에 폭탄을 추적하셨던,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데 이런 분도 있었고,
타이완에서 조명화 선생님이 일본 왕족을 칼로 찌르기도 했었습니다. 자, 국내에서의 민족운동 전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회사가 신고제로 바뀌면서 국내 회사들이 설립이 되었고 우리나라 물건을 쓰자라는 물산장려회가 조직이 됐고 조만식 선생님께서 주관을 했으나 결국 실패하게 되죠. 왜냐하면 국산 물건을 많이 쓰려고 해도 그 물량을 그렇게 많이 생산할 수가 없거든요. 물량이 작으니까. 그러면 좀 덜 팔면 되는데 가격을 올려버리니까 실망을 하고 결국 뭐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자, 밀립대학 설립 운동도 합니다. 우리의 대학을 세우자라고 해서 우리 손으로 세우지 못하고 24년에 경성국제대학을 일본이 세우게 되고요. 그 다음 문맹 퇴치 운동도 있었죠. 분화로드 운동이 있었습니다. 조선일보의 문자고 보급 운동 교재가 이렇게 생겼고요. 동아일보의 분화로드 운동이 있었다. 자치운동도 있었는데 이 자치는 뭐 좋은 말 같겠지만 결국 이강수는 친일파죠. 친일파로 변절한 사람인데 그래서 자치라는 거는 일제 지배를 인정하고 그러나 높은 관직에 우리 조선인이 올라가서 우리가 통치하면 그게 자치다라고 하는 그런 타협적 민족주의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운동이 있었습니다. 학생운동. 60만세 운동은 순종의 인산일에 벌어진 운동이 되겠고요. 고종의 인산일에 벌어진 것은 3.1운동, 순종은 60만대 운동, 26년이 되겠습니다. 이런 운동이 있었으나 전국적으로 펼쳐지지는 못했고요. 전국적으로 확대되지는 못했고 광주 학생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운동으로서 29년에 발생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박준채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조선 여학생이 희롱당하는 모습을 보자 선빵을 날렸죠. 주먹을 날렸죠. 그리고 처벌은 박준채 학생이 더 많이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 일본 천황의 뭐 생일이라 일요일날 학교를 다 나오게 하고 일본 천황 만세 뭐 이런 걸 외치고 있으니 학생들이 화가 나서 일요일날 학교 나오는 것도 화가 나는데 이상한 짓을 시키니까 화가 나서 다 거리로 뛰쳐나와서 항일 운동을 펼치게 되었죠. 이것은 신간회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신간회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조사단을 파견하기도 했었고 29년에 마찬가지로 29년에 일어났던 원산 총파업에도 지원을 해주기도 했었다. 총파업. 자, 농민운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들도 운동을 했는데 암태도 소작쟁이라고 있어요. 암태도 소작쟁이. 암태도에 몰아놓고 이제 지주가 소작료를 8대2로 8대2가 많이 됩니까? 원래 반반 해야 되는데 8대2로 하자. 화가 나서 쟁의를 일으킨 거죠. 뭐 이게 말이 되냐 하니까 일본이 봤어도 일본도 원래 보통은 지주편을 들어주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6대4로 결정을 했던 성공한 소작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작쟁이, 암태도 소작쟁이가 있었고 노동운동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원산 총파업이 29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산 지역에서 일어난 파업. 그리고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요 광주룡의 농성.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 삭감에 저항해서 평양 을밀대 지붕에 올라가서 농성을 하였다. 그래서 지붕에 이렇게 올라가서 농성을 하셨던 강주룡 선생님 31년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일이 되겠고요. 자, 흐름을 보시면 20년대에는 생존권 투쟁, 합법 투쟁, 소작료나 노동조건 개선 등을 주장하였었고 30년대에는 이런 투쟁들이 항일 투쟁으로 무력 투쟁으로 발전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어쨌든 20년대에는 이런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 있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신간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사회주의계와 민족주의계가 나눠져 있었고 민족주의계는 실력 양성 운동을 했었죠. 그래서 물산 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등을 주관해서 했었고요. 사회주의계는 공산당을 창당하기도 했었고 자, 민족주의계는 아까 얘기했듯이 타협론, 이광수와 같은 타협론자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자치운동을 펼쳤고요. 비타협적 이거는 아니지 라고 생각했던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가 정오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 뭐 같이 만나서 잘해보자 라는 그런 선언이고요. 이 둘이 만나서 신간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1927년 이름이 비슷한 단체가 있었죠. 1907년에 있었던 신민회. 여기는 신민회는 이때 탄압이 심할 때였기 때문에 비공식 단체였고요. 신간회는 공식 단체가 되겠고요. 좌우 합작 단체가 되겠고 신간회는 아까 얘기했듯이 원산 총파업과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하기도 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둘 다 신민회도 1911년 신간회는 1931년 활동한 그 연도수도 뭐 굉장히 딱딱 떨어지게 유사하죠. 외우기 쉽게. 이런 단체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31년에 해소하게 됩니다. 해소. 언제든지 다시 뭉칠 수 있다가 해소가 되겠죠.
자, 문제 풀겠습니다.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난 11월 3일에 일어난 광주 학생 29년에 있었던 일이 되겠고요. 진상을 보고하기 위해 민중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다네요. 호원 홍명이 누군지 몰라도 상관없죠. 어디의 인사들이 민중대회를 추진하려다 지도부를 비롯해 관련된 인물 수십 명이 일제히 경찰에 체포되어 안타깝게 무산되었다라고 하더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한 단체가 신관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관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신탁 통치의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해방 이후의 이야기가 되겠고 정우의 선언을 계기로 결성되었다. 신관회 맞죠? 정오의 선언을 계기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자들이 연합해서 만든 단체 신간회 1927년부터 31년까지 원산 총파업과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했던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자료 활용한 탐구 주제로 적절한 것은 적군은 우리 군 병력이 막강한 것을 알지 못하고 봉오동 전투를 이야기한 것이 되겠네요.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 탐구 주제로 적절한 것은 국외 무장 독립군의 활동 맞죠? 이게 뭐 당연히 1번이 되겠고 병자호란, 몽골 침략, 거란 침입, 나당 정말 보기가 말도 안 되는 보기들이 나오고 있죠. 너무나도 쉽게 1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자료로 활용한 탐구 주제로 적절한 것은 1920년 북로군정서 중강단이 북로공정서가 되었고 김자진 장군이 이끌어서 청산리 전투를 이끌었던 그런 군대가 되겠죠. 대한독립군과 합세해서 북로군정서가 합세해서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를 이뤘던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백운평 전투, 어랑천 전투. 그렇죠?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